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비트코인 패권마저 손에 넣은 미국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채굴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 기준으로 중국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회색으로 돼 있죠. 여기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량이 0입니다. 진짜 불이 꺼져 버렸어요. 반면에 미국은 35.4, 진한 빨간색으로 들어와 있죠. 비트코인 채굴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2021년 9월 기준이 아니라 작년으로 시계를 딱 돌려보면요. 중국이 압도적으로 여기 빨간불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중국이 66.8. 와, 압도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1등인 비중이었는데 작년만 해도 미국이 비트코인 채굴하는 게 4%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판도가 바뀌었죠. 참 제가 이 리포트 제목이 너무 와닿았어요. 와, 미국이 마침내 비트코인마저 손에 넣었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이런 게 달러를 대체한다,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대체 자산이 뜬다 이러면서도 주목받았던 건데 그 본거지인 미국이 다시 또 비트코인마저 이제 암호화폐 패권마저도 또 중국한테 뺏어오는 모습이, 야, 이건 뭐 금융은 또다시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대단하다, 무섭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중국이 이제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불법이라고 올해 봄부터 때렸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점유율이 쭉쭉 떨어져서 지금은 사실상 0에 가깝고 처음으로 미국이 이제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CNBC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공식적으로 미국이 최대 암호화폐 채굴자로 올라섰으면서 미국은 아주 중국한테 감사해야 된다라고 보고했어요. 중국 땡큐 이러면서 우리가 가져갈게 이러면서, 야,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사업 커지면 또 그 시장도 미국이 또 선점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래서 심상치는 않은 것 같아요. 마침 이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중국이 금지하면 더 오른다. 비트코인 규제의 역설.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와닿았던 게 한 기관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진짜 중국이 금지하기만 하면 몰라요. 참 웃기죠.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은 핑반꿀. 시진핑이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역대 퇴출당한 기업들입니다. 트위터 2009년에 공식 퇴출 4,000% 올랐고, 페이스북 똑같이 해서 14,000% 올랐고, 구글도 2010년에 철수하고 많이 올랐고, 스냅챗도 철수하고 많이 올랐고,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3번 금지했는데 떨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올랐고, 올해 5월 달에도 금지했는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더 오르고 있죠. 그리고 아마존도 2017년에 클라우드 자꾸 견제하니까 일부 매각하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아마존도 주가가 좋고, 마침 이번 주에도 마소조차도, 여러분 사실 마소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친중 기업에 속하잖아요. 되게 대응 잘하잖아요. 중국이 시장이 크니까. 근데도 마소도 못 참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마소가 가지고 있는 링크드인이라는 소셜미디어인데, 제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를 좋게 본 게 이것도 있거든요. 링크드인이라고 이용자만 7.7억 명인데 쉽게 말하면 7.7억 명이 이직, 이력서 쓰게 만드는 앱이죠. 여기 엄청난 인력 데이터들이 다 들어있죠. 인적 자원에 대한 데이터들이. 중국의 링크드인이 마지막으로 살아남았었는데 미국 SNS가 올해 말로 이제 전멸입니다. 싹 다 나오는 거죠. 철수했습니다. 소목님, 이거 중국이 쫓아낸 거 아닌데요? 철수 알아서 하는 건데요? 사실상 아니죠.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입만 맞추면서 했는데 올해 들어서 중국이 계속 때리는 겁니다. 링크드인을 못 살게 굴었더라고요. 여기 중국에서만 5천만 명이 쓰고 있는 엄청난 앱인데 계속 규제를 한 거죠. 중국 당국은 정치적인 콘텐츠 통제하지 못한다면서 링크드인한테 계속 규제하고, 야, 그런 거 올리지 못하게 해, 지워 이러면서 결국 올해 중국에서 활동하던 인권운동가, 교수, 언론인 등의 링크드인 계정이 차단됐다. 이제 이러니까 마소가 이거 규제 맞춰주기 힘들다. 그리고 심지어 월가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렇게 중국한테 맞춰주지 마, 그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양쪽에서 낑겨가지고 비판받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결국은 이제 올해 말자로 다 철수하기로 했죠. 못 버티겠다 하고 나와서 결국은 전멸하게 됐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또 우스갯소리지만 마소가 이제 올해 말로 철수하게 되면 마소도 이제 주가 오르는 건가요? 하지 말라고 하면 뭔가 더 하고 싶은 느낌? 아이러니하게도 그만큼 강력하니까 통제하는 거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걸 냅두면 통제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덩달아 또 오르고 있고, 하지 말라니까 더 오르고 있고. 지금 그래서 중국에서 비트코인 금지하니까, 채굴 금지하니까 거기 채굴 업자들이 다 지금 나와가지고 중국에서 돈 빼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죠. 계속 건너갔는데 또 반사 이익을 얻은 동네가 텍사스죠. 텍사스. 제가 최근에 텍사스 다룬 영상도 있는데 텍사스 주지사가 아주 오픈 마인드신 것 같아요. 법도 아예 오픈해 주더라고요. 텍사스가 암호화폐 리더가 될 것입니다. 수년 동안 준비해 왔어요 하면서, 야, 올해 법도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전기료 세금 감면해 주겠다 하면서 우리 쪽으로 다 와 이러면서 채굴 업자들 받아주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미국이 암호화폐 이번에 최대 채굴지로 부상한 거는 그동안 준비를 잘 해와서 이제 운때를 잘 만난 것이라고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2017년부터 비트코인 폭락할 때마다 별로
암호화폐 인기 없을 때마다 계속 인프라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야, 중국이 비트코인 지배한다는 관점은 완전히 무너졌다. 미국이 패권을 가져왔다. 거기에 이제 아마 뉴스 보신 분들 혹은 비트코인 이런 거 투자하신 분들은 이미 이걸 보셨을 텐데 호재들이 빵빵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호재가 막 나올 땐 좀 조심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증권거래위원장이 미국은 중국과 다르다. 가상자산 금지 안 할 거다. 그렇게 언급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에 역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 선물 기반으로 ETF를 승인해 줄 것이다. 사실상 승인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진짜 승인돼서 거래가 되면 2013년 이후에 한 번도 허용 안 해줬는데 7년 만에 거래가 허용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역사적인 일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보라색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거래소가 보관하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고, 이건 사실상 미국의 큰손들이 다 지금 매집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이제 자, 우리 미국 기관들이 아주 다 줍줍해놨으니까, 세팅 끝났으니까 한번 판을 열어볼까. 그래서 미국 내 분위기는 이제 우리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기득권들이 다 자산 편입해놨으니까 이제 판을 한번 열어보자. 그래가지고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언론 분위기는. 그래서 최초의 ETF가 아마 BITO라는 걸로 거래될 것 같고, 이거 되면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막 비트코인 관련 ETF만 막 올해만 4개 상장 예정이고, 그쵸? 막 이제 파생돼서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하는 ETF도 나올 거고, 비트코인 레버리지도 나올 거고, 이제 막 쏟아져 나오겠죠. 이 시장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판 키우는 사람들이 돈 버는 거니까, 이 시장에서. 그래서 물론 증권위원장이 승인을 거부하면 또 연기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점에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전고점 직전이에요. 3%가 남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준비하는 시점에. 와, 언제 이렇게 올랐죠? 야, 들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부럽습니다. 야, 이거 뭐죠? 이거 6만 달러인가 그런데 6만 2천 달러. 와, 기대감에 엄청 올랐습니다. 주식하고는 급이 다른 것 같아요. 변동성이. 그래서 이 변동이 워낙 심하니까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되니까 비트코인 결국 오르면 웃는 기업들이 있고 웃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 바로 이 기사 나오더라고요. 비트코인 오르니까 평가익만 1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은, 지난번에 2분기 때 테슬라가 실적 발표할 때 번 돈하고 비슷해요. 이거 보세요. 어디 보자. 차 판 돈, 탄소 배출권 팔아서 번 돈보다 비트코인으로 번 돈이 많네. 야, 이렇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가 올해 초에 비트코인 산 게 신의 한 수가 되는 건데, 그때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도 꼭 그런 건 아닌데, 비트코인을 테슬라가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연동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에 비트코인하고 테슬라 주가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강해졌습니다. 최근에 또 위험 자산들도 다 반등하고 성장주도 반등하니까 덩달아 같이 움직이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주요 미국 상장기업 리스트입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쭉 해온 건데요. 비트코인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기업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건데, 이게 상장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보유 개수만 11만 개가 넘는데, 와,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요,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80억 달러인데요 비트코인 가치가 70억 달러니까 이 회사는 사실상 비트코인 가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연동이. 그쵸? 거의 90% 이상, 시가총액의 90% 이상이 비트코인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본업과 상관없이 거의 비트코인에 연동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4만 3천 개 정도 사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죠. 지금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테슬라 전체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 됩니다. 저는 테슬라 주주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이 올라주면은 테슬라 분위기도 좋으니까 좋은데,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1% 미만의 가치는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스퀘어, 핀테크 같은 기업도 8,000개나 사놨는데, 여러분, 요 잭도시라는 사람이 스퀘어랑 트위터 CEO거든요. 트위터도 이 사람이 CEO고요. 스퀘어도 이 사람이 CEO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 두 개 기업을 동시에.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 CEO가 하루 16시간 일하는데 8시간은 트위터 운영하고 8시간은 스퀘어 운영한대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야, 근데 어쨌든 이분이 비트코인 예찬론자거든요. 수익률도 제일 높아요. 일찍 사놨어요. 테슬라가 3만 달러에 사놨는데 잭도시는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이하일 땐가 샀었을 거예요. 지금 2배 넘게 벌었죠. 수익률 제일 높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스퀘어가 핀테크 기업인데 이제 비트코인 채굴까지도 하겠다. 이제 왜냐면은 지금 업자들만 채굴할 수 있는데,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도 손쉽게 채굴할 수 있겠다라는 기사를 오늘 나왔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대중화시키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도 다 손쉽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테슬라, 스퀘어 이런 기업들도 결국은 덩달아 기분 좋은 상황이고, 채굴 기업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뒤에서 웃는 기업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코인베이스가 그나마 괜찮은데 사실 코인베이스보다 우리나라에 더 핫한 기업 있잖아요. 업비트라고. 네, 업비트. 여러분 이거 기사 이번에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 압도적인 1등 점유율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가 강남에 노른자 땅을 올캐시로 매입하는 거 보면서 야 노다지다 완전. 보시면 여기 현대차가 10조인가요? 주고 산 삼성역 근처에 여기 알짜 부지 바로 옆입니다. 야 이걸 샀어요. 뒤에서 웃는 말 그대로 업비트가 수수료 노다지 아무나 이겨라 전략의 표본 아닌가. 업비트 올 상반기 영업이익 추정치만 1조 8천억 원이면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코인베이스보다도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엄청난 수익입니다. 이거 한국 사람들 암호화폐 거래 엄청 하는 거 아시죠? 전 세계 시장에서도 상위권이잖아요. 올캐시로 할 정도로 쓸어 모은다. 그럼 이제 사실은 이렇게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거래가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돈 버는 건 코인베이스이긴 한데 미국에서는 제가 봤을 때 너무 경쟁이 심한 것 같아요. 너도나도 다 한대요. 지금 제가 경쟁이 심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요즘 막 핫한 핀테크 기업 어펌 이런 기업 들어보셨어요? 그 후불 결제 기업으로 BNPL이라 그래서 먼저 사고 나중에 돈 내는 이런 어펌 기업도 비트코인 거래 우리 서비스 하겠다. 주식 거래 앱 로빈후드도 우리도 암호화폐 할 거야. 페이팔도 암호화폐 할 거야. 스퀘어도 암호화폐 할 거야. 진짜 다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처럼 독보적으로 업비트에 몰리는 거 아니면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지금 거기다가 상장 안 한 암호화폐 거래소 너무 많죠. 그래서 시장은 커지는데 그러니까 마치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데 전기차 업체가 막 100개, 200개 막 몰리면은 매력이 없어지듯이 이렇게 너도나도 다 한다 그러면 사실 매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결국은 그냥 이용자 제일 많은 핀테크 업체가 유리하지 않을까 혹은 이 중에서 이제 몇 개만 살아남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인수합병으로 다 합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핀테크 요즘 분위기 좋은데 안전하게 할 거면 페이팔이 제일 낫지 않나. 뒤에서 딱 송금 결제 해놓고 암호화폐나 주식거래 서비스까지 다 제공하니까 이용자가 이미 계좌만 뭐 4억 개가 넘으니까요. 활성 계좌만. 비트코인 직접 할 거면 차라리 그냥 직접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차라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는 숨겨진 암호화폐 블록체인 시대의 수혜주로 디즈니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뉴스가 딱 나와버려서 당황했습니다. 아 이건 저만 알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나와버렸어요.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막 메타버스 시대에 거기 막 구찌 이런 기업들이 디지털 가방 400만 원, 500만 원을 팔아서 막 뉴스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디즈니도 미키마우스 그림 하나에 막 몇억, 아이언맨 그림 하나에 막 몇십억 이렇게 파는 디지털 소유권 인증 마크 붙여주는 사업에 뛰어들면은 지금 디즈니 기업 가치도 훨씬 더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캐릭터 왕국. 뭐든 할 수 있다. 블록체인 시대로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올 수도 있으면 결국은 지적재산권 많이 가진 기업이 유리하지 않을까. 미키마우스 코인. 그러니까 아직 디즈니가 공식적으로 뛰어든다고 안 했는데 지금 경쟁사 DC 코믹스도 뛰어든다 그러고 이런 지적재산권 정품 인증 딱 해주는 거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미키마우스 그림, 뭐 아이언맨 그림 그런 사업도 할 수도 있겠죠.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 이제 그래서 저는 야 나중에 디즈니도 그런 것도 또 한다고 발표하면 주가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미래를 밝게 보면은 차라리 그냥 직접 투자하거나 아니면 뭐 저처럼 상관없이 테슬라 같은 본업을 잘하는 기업에 하는 게 낫지. 거래소도 유망하긴 한데 너무 경쟁이 심해서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암호화폐 거래소 미국에 있는 거는 그렇죠. 한국은 거의 점유율이 업비트가 압도적으로 돼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독식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경쟁이 심한 건 좀 눈여겨봐야겠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암호화폐 비트코인 패권마저 가져오는 게 무섭다. 이제 판 깔았으니까 이 시장 엄청 키우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돈 되는 건 다 가져가는 미국. 잠깐! 설마 아직도 미국 주식 수수료 다 내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부담 없는 수수료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모임 입력해 주시고 딱 100만 원 이상만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 원어치를 팔아도 100만 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만약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시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 최대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 구글 한 주당 가격이 200만 원이 넘는데 당첨되면 꽤 쏠쏠하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을 해보려고 하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을 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